결혼식 날 나는 버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 같은 분식집 딸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날 나는 울었고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그 여자가 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은 나니까요. 이야기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의 가족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골목길입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립니다. 하은이네 분식,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은 가게입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김밥 냄새가 골목 안쪽까지 퍼져나갑니다. 이하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33세 하은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합니다. 당근을 채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단무지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은아, 김밥 3인분 포장. 단골 손님이 소리칩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사장님. 금방 싸드릴게요. 빠르게 김밥을 자르고 깔끔하게 포장합니다. 손님은 돈을 건네며 말합니다. 요즘도 대학 다니니? 네, 야간으로요. 경영학과예요. 하은이 수줍게 대답합니다. 대단하다, 정말. 낮에 가게하고 밤에 공부하고. 손님이 감탄하며 가게를 나갑니다. 하은은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리지만 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젊은 나이지만 이마에는 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고 하은은 대학으로 향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야간 대학 강의실에 도착합니다. 경영학 수업입니다. 하은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합니다. 졸음이 와도 참습니다. 이 공부가 언젠가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거라 믿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준호입니다. 하은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지금 어디야?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 가는 중이에요. 왜요? 하은이 웃으며 묻습니다. 잠깐 보고 싶어서. 역 앞에서 기다릴게. 준호의 말에 하은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역 앞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5의 준호는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입니다. 하은을 보자 환하게 웃습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은이 준호의 팔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은은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은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우리 이제 결혼 이야기 좀 해볼까?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나도 이제 35이고 너도 33이잖아. 결혼할 때 된 것 같아. 준호가 하은의 손을 잡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행복의 눈물입니다. 좋아요. 저도 정말 좋아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괜찮지? 준호가 묻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입니다. 준호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최미경,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까다롭고 체면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네, 좋아요. 하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준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하은은 긴장한 채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예순한 살의 미경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훑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냉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하은이 깊이 인사합니다. 미경은 대답 없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준호의 아버지도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앉으세요. 미경이 차갑게 말합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은 씨, 직업이 뭐라고 했죠? 미경이 물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식집이요? 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물려받아서. 하은이 말을 잇습니다. 미경이 준호를 쏘아봅니다. 준호야,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식집 딸이라고? 너 정신이 있니? 미경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하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준호가 변명합니다.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분식집 며느리는 절대 안 돼. 미경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하은은 거실에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눈물이 고이지만 참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미경이 차갑게 말합니다. 하은 씨,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어머님.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준호가 항의하지만 미경은 단호합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립니다. 나는 조용히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이후 준호는 하은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 푸실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은도 믿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고 결국 미경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좋아. 결혼은 해라.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다. 차갑지만 허락은 허락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은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미경의 차가운 태도는 여전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하은을 무시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선택, 예식장 결정, 모든 것을 준호 어머니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하은 씨 의견은 필요 없어요.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할 거니까. 미경의 말에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미안해했지만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하은아. 결혼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하은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예식장.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대부분 준호 쪽 사람들입니다. 하은 쪽은 고작 몇 명의 친구들과 분식집 단골 손님들 뿐입니다. 하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드레스, 정성스레 올린 머리. 하지만 얼굴에는 행복보다 긴장이 가득합니다. 신부님, 이제 입장하셔야 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하은은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갑니다. 양옆의 하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저 신부가 분식집 딸이래. 준호네 집안이랑 안 어울리는데.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준호가 단 위에서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은은 그 미소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앞에서 주례자의 목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은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십시오. 주례자의 말이 떨어지자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박준호는 이하은 씨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은의 차례입니다. 저 이하은은 박준호 씨를 평생. 말을 잇는 순간 하객석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경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경에게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미경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어머님. 준호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경이 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하은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너 같은 분식집 딸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 없어. 미경의 목소리는 예식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채통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고 내가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받아들여.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집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장에서 저러다니.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웨딩드레스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미경이 준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하은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은을 바라보는 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은에게서 눈을 돌렸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당분간은 결혼을 미루는 게. 하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준호 씨, 무슨 말씀을.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어. 미경이 승리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잘 생각했어. 미경은 하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하은 씨, 이제 나가주세요. 당신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하은의 친구들이 일어나 항의하려 했지만 하은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하은은 부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버질로드를 걸어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하은은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웨딩드레스의 긴 치마가 바닥을 쓸고 지나갑니다. 예식장 문을 나서는 순간 하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까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예식장을 빠져나와 복도에 선 하은. 아무도 없는 복도. 그제야 하은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왜 이래야 했어.
하은은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미경의 목소리. 하지만 하은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멍한 것 같습니다. 하은의 친구가 밖으로 나와 하은을 안았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울어도 돼. 하은은 친구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치욕의 날, 결혼식장에서 버림받은 날, 꿈꾸던 행복이 산산조각 난 날입니다. 그날 밤 하은은 분식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거울 앞에 선 하은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화장, 구겨진 드레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걸까? 하은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일주일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몇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마침내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소식 들었어. 하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밥 드릴까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예식장에서 손가락질 받던 순간, 준호가 등을 돌리던 순간, 하은은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노신사가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갈한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분식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입니다. 이하은 씨 맞으십니까? 노신사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하은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승한 회장님의 비서였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노신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은은 명함을 받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한빛그룹 고문 김태준. 한빛그룹이라는 이름에 하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회사입니다.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의 유언장입니다. 3년간 봉인되어 있었고 이제야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정식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도장이 찍혀 있고 법원 인증까지 받은 문서입니다. 유언장을 펼친 하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한빛그룹 후계자 이하은. 하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는 손녀인 하은 씨를 후계자로 지정하셨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은 씨가 33이 될 때까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게 하는 것. 하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저를?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하은 씨가 재벌 후계자로 자라면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살게 하시고 충분히 성숙해진 후에 진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은은 유언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한빛그룹의 주식 60%, 부동산, 현금, 모든 것이 하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3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현실이 맞나요? 하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실입니다.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은 씨는 한빛그룹의 주인입니다. 하은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식집 딸이라고 무시당했던 자신이, 결혼식장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사실은 3조 원 재벌의 상속녀였다니. 할아버지는 왜 제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가 돈이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자라게 하셨죠. 하은은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가끔 찾아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아버지. 하은아, 넌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내일 한빛그룹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태준이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임원진과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승계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태준이 떠나고 하은은 혼자 분식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원장을 바라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김밥을 말던 자신이 오늘 3조 원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와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식집 딸이라고 무시하던 그들,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쫓아내던 그들. 이제 어떻게 하지? 하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구두, 그리고 가방. 거울 앞에 선 하은은 낯설었습니다. 분식집 앞치마가 아닌 정장을 입은 자신이 강남 한빛그룹 본사 50층짜리 고층 빌딩입니다. 하은은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화려한 건물.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하은이 당황해했습니다. 이제부터 하은 씨는 한빛그룹의 회장입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테이블에 10여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한빛그룹 신임 회장님, 이하은님을 모시겠습니다. 태준의 선언에 모든 임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하은이 이들의 상사입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재무이사가 회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한빛그룹의 총 자산은 3조 2천억입니다. 자회사는 15개이고 하은은 보고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회장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선 배워야겠습니다. 경영에 대해, 회사에 대해.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한 태도에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은은 회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 거대한 책상, 고급 소파,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하은은 책상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하은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임원들과 회의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야간 대학에서 배운 경영학 지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은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용 차량, 비서팀, 경호원,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경영 서적을 읽고 전문가들에게 배웠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보고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 회사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고서 표지에는 SJ테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SJ테크, 준혼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왜?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입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혔고 조만간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은은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부채 200억, 유동성 위기, 직원 임금 체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수 가능합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장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몇 주 후 하은은 추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SJ테크가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탈락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도 직전입니다.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인수 절차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제 신분은 철저히 숨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 제안이 SJ테크에 전달됐습니다. 준호 아버지 박상철은 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빛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철은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세요. 며칠 후 계약서 서명 날이 왔습니다. SJ테크 회의실, 상철과 미경, 그리고 준호가 긴장한 채 앉아 있습니다. 한빛산업 대표님이 오십니다. 비서의 안내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통해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는 하은. 안녕하십니까? 하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은 씨, 당신이. 미경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은아, 너 왜? 하은은 침착하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앉으시죠. 계약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 씨, 당신이 한빛산업 대표라는 겁니까? 정확히는 한빛그룹 회장입니다. 하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그룹 회장 이하은. 미경이 명함을 보고 비틀거렸습니다. 한빛그룹. 그 한빛그룹? 네. 제 할아버지가 세우신 회사입니다.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은아, 너 재벌이었어? 네. 하은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식집 딸이 아니라 재벌 상속녀였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의 손이 떨립니다. 상철은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은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계약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상철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하은 씨, 우리 회사를 정말 인수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건은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상철은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 탕감, 경영권 일부 보장, 직원 고용 유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여자한테 우리 회사를 넘길 수는 없어요. 하은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선택권은 없습니다. 어머님, 저 아니면 파산입니다. 이 여자가,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아닙니다. 하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회장입니다. 이하은 회장이라고 불러주시죠. 미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하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따로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계약서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산하시겠습니까?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아버지, 미경이 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소? 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미경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상철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SJ테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은은 계약서를 받아들고 일어섰습니다. 계약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겁니다. 하은 씨, 상철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하은은 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로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쓰디쓴 맛만 남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걸까? 하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SJ테크에 새로운 경영진을 투입했습니다. 부채를 정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가족은 달랐습니다. 상철은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 고문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실권 없는 자리입니다. 미경은 회사에 나올 이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준호만이 평직원으로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SJ테크를 방문했습니다. 정기 점검 차 온 것입니다. 직원들은 하은을 보고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하은은 각 부서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영업팀 사무실에서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있다가 하은을 보고 멈췄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에는 당당했던 준호가 이제는 초라해 보입니다. 하은은 준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하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를 받던 중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최미경 여사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하은 씨,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이라고 부르십시오. 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하은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제발 완전히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문직이라도 남겨주세요. 평생 이 회사에 바친 사람입니다. 하은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고 결혼식장에서 모욕했던 그 여자.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식 날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분식집 딸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 없다고 하셨죠. 하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제 앞에서 손가락질하시며 쫓아내셨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겁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은은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상철 회장님은 계속 고문으로 계실 수 있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를 신분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미경이 떠나고 하은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합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곳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영업 중이고 믿고 맡긴 사람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단골 손님이 하은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을 먹으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때가 그립습니다. 힘들었지만 단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준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호는 긴장한 채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으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네, 매일 후회합니다. 무엇을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을.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 편을 든 것을, 당신 손을 놓아버린 것을. 하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입니다. 하은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왜? 준호가 물었습니다. 신뢰가 깨졌으니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일어나세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그게 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준호는 일어나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은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하지만 여전히 공허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하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하은은 회사 경영에 전념했습니다. 한빛그룹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SJ테크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이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다뤘습니다. SJ테크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은이 발표했습니다.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고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하은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박준호 씨도 정리 대상에 포함됩니까? 하은은 잠시 멈췄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니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유지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10여 명의 직원이 정리 대상에 올랐지만 준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명단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저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은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미경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모임도 없고 사교 활동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명목상의 자리만 유지하고 있고 아들은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경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늙어 보입니다.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미경은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하은을 손가락질하며 쫓아내던 자신.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면과 가문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습니다. 미경은 하은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분식집을 다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비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제 뿌리를 잊지 않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립습니다. 하은은 주말마다 분식집에 나가 직접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은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이제 다시 자주 올게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밥을 만들며 하은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회장실에서는 느낄 수 없던 감정입니다. 단순한 일, 손님들의 웃음, 김밥 냄새. 이 모든 것이 하은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빛그룹 회장이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일한다는 소문. 언론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 회장, 서민과 함께하다. 하은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왜 분식집을 직접 운영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 뿌리니까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식집에서 자랐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제 시작을 잊지 않고 싶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과거에 결혼식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미경은 그 인터뷰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하은 씨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주말 오후 하은이 김밥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은이 손님을 맞이하다가 미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은이 물었습니다. 사과의 표시입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입니다. 하은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미 여러 번 사과하셨잖습니까?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회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신분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은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집니다. 인터뷰를 봤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용서하려 노력한다고 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은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드세요. 미경은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려고. 왜냐하면 미움은 저를 더 힘들게 하니까요.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은은 미경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은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변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SJ테크는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 흑자 기업이 됐습니다. 한빛그룹도 업계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하은의 경영 능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하은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SJ테크 임원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상철과 준호도 참석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하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SJ테크의 경영권에 대한 결정입니다.
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도 긴장한 채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SJ테크의 경영권 40%를 박상철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조건이 있습니다.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신분이나 배경으로 차별하지 마십시오. 상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요.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하은을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하은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하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 복수로는 행복해질 수 없더군요. 그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까?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 완전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세요. 열심히 사시고. 하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분식집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여성들과 함께였습니다. 회장님,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하는 쉼터의 여성분들입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에요. 하은은 여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빛그룹이나 계열사에서. 하은은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네.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보며 배웠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것을요. 하은은 감동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면접을 주선하겠습니다. 여성들은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은 그들에게 김밥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미경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변하셨네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아닙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미경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하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하은은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사람은 따뜻한 미소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한빛그룹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하은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한빛그룹은 제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회사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은은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과거의 신분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짐합니다. 한빛그룹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석에는 상철과 미경,
그리고 준호도 앉아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은 씨,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아. 하은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당신은?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도 제 길을 갈 겁니다.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분식집을 확장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분식집은 어려운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겁니다. 하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전액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언론은 하은의 결정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나눔 경영 실천. 미경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상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살았는지 알겠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배워야죠. 그날 밤 하은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신의 행복입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은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1년 후 봄입니다. 벚꽃이 만개한 서울거리. 하은은 분식집 앞에 서 있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하은인의 분식 마이너스 희망을 나누는 곳. 가게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쉼터에서 온 여성들, 경력 단절 주부들,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 모두 하은이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사장님, 김밥 주문 들어왔어요. 직원 하나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네, 금방 만들게요. 하은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은은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과거로 돌아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은은 선택했습니다. 이 일을. 점심시간 손님들이 가득 들어찹니다. 회사원들, 학생들, 동네 주민들 모두가 하은의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한 손님이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었어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가게가 잠시 한산해진 오후, 하은은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미경입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하은 씨, 이거. 미경이 꽃다발을 건넵니다. 1년 전 오늘이 회장님께서 우리 회사 경영권을 돌려주신 날이에요. 하은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미경이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입니다. 하은 씨,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회장 자리 내려놓고 여기서 김밥 만드는 거.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정말요? 미경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은이 대답합니다. 회장실에 앉아 있을 때는 늘 공허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손님들 보며 김밥 만들 때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경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하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빛그룹은 좋은 경영진한테 맡겼어요. 잘 굴러가고 있고요. 저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하은은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마지막으로 하은 혼자 남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며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문 밖에서 누군가 노크했습니다. 하은이 문을 열자 아이들 여럿이 서 있습니다. 언니, 김밥 주세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하은은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와. 언니가 특별히 만들어줄게.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은 정성껏 김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맛있어요. 아이들이 김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하은은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은이 원했던 것. 돈도 권력도 복수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 아이들이 떠나고 하은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회장님, 한빛그룹이 올해도 업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회장 자리는 내려놓았지만 하은은 여전히 대주주입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하은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며칠 후 하은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분식집 확장 오픈식입니다. 옆 가게를 인수해서 공간을 2배로 넓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픈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미경과 상철, 그리고 준호도 왔습니다. 옛 단골 손님들, 하은이 도운 사람들, 언론까지. 하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분식집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희망을 나누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했습니다. 하은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준호가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은 씨, 행복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도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진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가게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저 불빛 중 일부는 한빛그룹 건물입니다. 한때 하은이 있던 곳.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곳이 하은의 자리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은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웃으며 뛰는 아이들. 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하은도 웃었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상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하은이 살 차례입니다.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문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은의 표정에는 더 이상 울음도 분노도 아닌 단단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내일도 하은은 이곳에서 김밥을 만들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웃으며 대화하고 희망을 나눌 것입니다. 이것이 하은이 선택한 삶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삶.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삶. 하은은 앞치마를 가지런히 개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 시청, 한 줄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